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날이 한 발치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만 간다고 버티는 게 저희 팀원들이고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환자의 인권은 환자가 죽음의 선상에 서 있을 때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환자의 인권 침해를 말씀하시기 전에 정작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비참하게 일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직원들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바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 이국종 교수 사회의 냉대에 맞서서 간곡한 호소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 이 아픈 사람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다시 한번 아픈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자,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지뢰를 밟아 한쪽 눈을 잃었고 팔다리 다친 장애 2급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사연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국종 교수 지금 굉장히 아덴만의 영웅 석희균 선장 살렸고 그다음에 지금 또 우청성 정말 총을 5발이나 맞은 북한을 살리면서 세계가 어떻게 주목하는 의사가 되어 있지만요. 사실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국종 교수가 직접 쓴 비망록에 보면 당시에 6.25 전쟁으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가 다쳤다. 그래서 2급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냉대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국종 교수도 충농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국가유공자한테는 의료복지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오히려 혜택을 주는 건데 오히려 병원에서 싫어하는 거죠. 아하.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냉대를 받고 다른 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이국종 교수가 어렸을 때 다시 한 병원을 갔는데 의료 복지카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사가 환대해 준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복지카드 받아도 괜찮느냐 그랬더니 왜 네가 그런 거 걱정하느냐. 그래서 네.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해주고 네. 그러면서 치료비도 받지 않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이국종 교수, 어린 이국종 교수의 마음에 크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 훌륭한 사람이 바로 흰 가운을 입은 그 의사가 되는 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국종 교수가 쓴 비망록의 첫 번째 문장은요,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치열한 기억. 의사가 됐으면 좀 편하게 살고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의사가 된 이후에도 순간순간이 이국종 교수한테는 고비였다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국종보다 택한 뭐랄까요? 과가 외상외과잖아요. 네. 굉장히 힘든 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국종 교수가 성형외과 이렇게 선택했으면 개업해서 좀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외상외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외상외과란 게 그런 얘기 아까 보셨던 그런 얘기들 창고방에서 5년을 지냈다는 둥. 왜냐하면 이 외상외과가 개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환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팔 절달된 환자도 있고 교통사로 굉장히 많이 다친 환자도 있고 지금처럼 총상 환자들도 있고요. 이 대형 병원에서밖에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입니다. 네. 또 어려운 환자들이고 매일매일 수술방에 대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삶은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보도 보니까 1년에 집에 3번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네. 내가 의사가 됐지만 편하고 안락한 생활보다는 매 순간순간이 고비였다라는 얘기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대학병원에서 소위 말하는 가장 쓸데없는 전공 취급을 받았던 외상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 운명처럼 석혜균 선장을 만나게 됩니다. 석혜균 선장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 바로 이국종 교수였다면 외상외과 의사 이국종을 구한 은인은 오히려 또 석혜균 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리수를 두고라도 환자분의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혜균 수장님입니다. 제가 오만에 갔을 때 이미 석 선장님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국종이가 별거 아닌 환자 데려다가 치료한다고 대한민국에 여러분 나주학교까지 하면 비교적 작은 신생의과다입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치료한다고. 이국종 교수는 뒤이어서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무섭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한쪽에서는 빨갱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보수골프. 나 이제 적폐. 요즘 적폐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의사한테 제가 고충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네가 스카이 출신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빅5가 중에 하나면 이분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국종 교수가 석혜균 선장을 살려냈을 때만 해도 아덴만의 영웅을 살려낸 천재 의사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국종 교수가 저런 상처받는 정말 가슴 아픈 말들을 듣고 지냈었는지 정말 저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전혀 몰랐는데요. 어제 이국종 교수가 브리핑을 하면서 문자 메시지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바로 지난해에 한 지방병원장이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한테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문자 메시지인데요.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이국종 중증 외상 환자도 아닌 석혜균 성장을 데리고 와서 멋진 쇼를 잘해서 이 외상센터 그 국회에 관련한 국회의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 아하.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저런 말을 듣고. 네, 그러니까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적은 외부적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서도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 수술하는 와중에 제발 그만 나가라고 하는 연판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의료 헬기도 아닌 것을 타고 다니면서 의사 값어치를 떨어뜨린다고 나를 욕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누가 응급의료 헬기를 사주기나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주지도 않고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헬기를 타도 이게 이국종 교수가 타는 헬기는 의료 수가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국종 교수가 자기 돈 월급에서 깎아가면서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렇게 욕을 먹는 상황 안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국종 교수가 근무하는 중증 외상센터에는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다린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린다. 이 문구가 바로 24시간 365일을 버티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증 외상센터가 이대로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 이국종 교수의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중증외상센터는 대한민국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날이 한 발치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갈 때까지만 간다고 버티는 게 저희 팀원들이고, 저는 저희 간호사들하고 비행을 하다가 간호사가 유산한 적도 있고 300여 시간 저하고 같이 비행을 하다가 쓰러진 이후에 자꾸 걷다가 쓰러집니다.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헬기 타고 출동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씁니다. 중증 외상 환자, 쉽게 말해서 총상을 입은 중상 환자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골든타임이 1시간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1시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증 외상센터는 24시간 진짜 365일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뭐 지금 얘기했지만 거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계속 뭐 이국종 교수만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팀이란 지금 얘기도 그렇죠. 하셨는데 간호사들 다 똑같이 밤새 대기를 하면서 또 환자가 한 명 들어오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자리를 잠깐 비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사가 한순간에 갈리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종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최근에 전공의들 폭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의사들이. 근데 폭행 사건이 심각하다는데 자기는 폭행을 전문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다 아하. 보니까 간호사들도 굉장히 버거워. 그러니까 외상 중증센터 같은 경우는 간호사 한 명이 환자 한 명을 보는 게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간호사 한 명이 환자 대여섯 명을 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이국종 교수도 어제 거의 2시간, 3시간 가까이 네. 그런 이제 지금의 한계를 한탄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이국종 교수가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게 아니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기자들의 눈에, 그리고 촬영 기자들의 눈에
속속 하나씩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몇 가지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네, 어제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북한 군사의 2차 수술이 끝난 직후에 네. 그 다음날 이국정 교수를 만났는데 네. 어디서 만났냐 하면 구내식당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아, 구내식당에서요? 네, 거기서 그래서 밥은 먹어야죠. 밥은 먹어야죠. 네. 그런데 전날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수술실에서 쓰는 그 모자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언제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될지 아하.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식사를 하는데 이 수술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굉장히 고단백 위주로 달걀과 고기 위주로 네. 식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손목시계 이거 뭡니까 도대체? 네, 손목시계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네. 혹시나 이 시계 줄이 혹시 거느적거릴까봐. 아, 수술할 때 줄이 걸적거릴까봐? 그럴까봐 이 의료용 테이프로 네. 전혀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이 없이 꽁꽁 붙여놓은 겁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 언제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부할 수 있게 가운 주머니에 논문 자료를 넣어놓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SNS 같은 건 전혀 하지 않고 그럴 시간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베리 스마트폰, 저거는 SNS는 거의 되지 않고 이메일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업무상. 그러니까 그런 폰을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가요, 자신이 소속된 해당 병원의 경영진의 눈치를 보면서 의료진들의 건강까지 희생하는 이 중증 외상센터 환경,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요, 이국종 교수를 위한 청원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 어제 취재진이 이국종 교수에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청와대에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대답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괜히 건방지게 이렇게 시국의사가 얘기했다가 되게 안 좋은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중증 외상센터가 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뭐 왜 그랬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인력난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병원을 싫어하는 게 외상 굉장히 중증 환자가 오다 보니까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들도 굉장히 고가 약들 쓰이게 되고요. 하지만 그게 다 정부로부터 제대로 보조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병원 입장에서는 돈만 먹는 하마다 이런 인식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력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특히 또 의사들 같은 경우는 중증센터의 의사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좀 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월급이 적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데 간호사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이직이 굉장히 높은 게 또 중증센터입니다. 네. 이게 인력난이 심각하고 그런데 중증 환자들은 몰려들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죠. 아하. 치료할 의사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언젠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게 지금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어제 얘기했던 그 현실이고 그렇군요. 절박한 마음을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병원, 소속된 병원의 적자, 그리고 이국종 교수 주변에서 던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비난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고난을 감당해내면서 이국종 교수는 다시 한번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환자의 인권은 환자가 죽음의 선상에 섰을 때 물러나지 않는 것. 환자의 인권 침해를 말씀하시기 전에 정작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비참하게 일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직원들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바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국종 교수는 뒤이어서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무섭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한쪽에서는 빨갱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보수골프. 나 이제 적폐. 요즘 적폐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의사한테 제가 구축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네가 스카이 출신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빅5 병원 중에 하나면 이분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국종 교수가 석혜균 선장을 살려냈을 때만 해도 아덴만의 영웅을 살려낸 천재 의사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국종 교수가 저런 상처받는 정말 가슴 아픈 말들을 듣고 지냈었는지 정말 저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전혀 몰랐는데요. 어제 이국종 교수가 브리핑을 하면서 문자 메시지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바로 지난해에 한 지방병원장이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한테 보낸 것으로 추정이 겁니다. 자,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지뢰를 밟아 한쪽 눈을 잃었고 팔다리 다친 장애 2급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사연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국종 교수 지금 굉장히 뭐 아덴만의 영웅 석희균 선장 살렸고 그다음에 지금 또 우청성 정말 총을 5발이나 맞은 북한을 살리면서 세계가 어떻게 주목하는 의사가 되어 있지만요. 사실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국종 교수가 직접 쓴 비망록에 보면 당시에 6.25 전쟁으로 아버지가 팔다리, 그러니까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가 다쳤다. 그래서 2급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냉대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육종 교수도 충농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이제 국가유공자한테는 의료 복지 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오히려 혜택을 주는 건데 그 오히려 병원에서 싫어하는 거죠. 아하.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냉대를 받고 다른 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이국정 교수가 어렸을 때 다시 한 병원을 갔는데 의료 복지 카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사가 환대해 준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복지 카드 갖고 와도 괜찮느냐 그랬더니 왜 네가 그런 거 걱정하느냐. 그래서 네.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해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날이 한 발치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만 간다고 버티는 게 저희 팀원들이고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환자의 인권은 환자가 죽음의 선상에 서 있을 때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환자의 인권 침해를 말씀하시기 전에 정작 인권에 사각지대에서 비참하게 일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직원들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바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 이국종 교수 사회의 냉대에 맞서서 간곡한 호소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 이 아픈 사람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다시 한번 아픈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환자들이고 매일매일 수술방에 대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삶은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보도 보니까 1년에 집에 3번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내가 의사가 됐지만 편하고 안락한 생활보다는 매 순간순간이 고비였다라는 얘기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대학병원에서 소위 말하는 가장 쓸데없는 전공 취급을 받았던 외상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 운명처럼 석혜균 선장을 만나게 됩니다. 석혜균 선장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 바로 이국종 교수였다면 외상외과 의사 이국종을 구한 은인은 오히려 또 석혜균 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리수를 두고라도 환자분의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혜균 수장님입니다. 제가 오만에 갔을 때 이미 석 선장님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국종이가 별거 다니는 환자 데려다가 치료한다고 대한민국에 여러분 남자학교과장은 비교적 작은 신생의과장입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제가 언론 플레이하고 치료한다고. 네. 그러면서 취업에도 받지 않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이국종 교수, 어린 이국종 교수의 마음에 크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 훌륭한 사람이 바로 흰 가운을 입은 그 의사가 되는 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국종 교수가 쓴 비망록의 첫 번째 문장은요,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치열한 기억. 의사가 됐으면 좀 편하게 살고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의사가 된 이후에도 순간순간이 이국종 교수한테는 고비였다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국종보다 택한 뭐랄까요,
과가 외상외과잖아요. 네. 굉장히 힘든 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국종 교수가 뭐 성형외과 뭐 이렇게 선택했으면 뭐 개업해서 좀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외상외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외상외과란 게 그런 얘기 아까 보셨던 그런 얘기들 뭐 창고방에서 5년을 지냈다는 둥. 왜냐하면 이 외상외과가 개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환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팔 절달된 환자도 있고 교통사로 굉장히 많이 다친 환자도 있고 지금처럼 총상 환자들도 있고요. 이 대형 병원에서밖에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입니다. 네. 또 어려운